작년에 외국인들이 최장 40일 동안 매도했었던 우리 시장, 최근에는 3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다시 한번 일제히 동반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보였던 상승을 어느 정도는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쪽도 0.05%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718선에 마쳤습니다. 트럼프 관세 축소 덕분에 이 강달러의 힘이 빠지면서 환율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다만 이날 증시에서는 일제히 모든 시선이 CES에 쏠렸습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마이크론 메모리를 쓴다라고 젠슨왕 CEO가 언급을 하자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 쪽이나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주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 보면은 조선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 관련주들은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 한판 정리를 해보자면 말 그대로 CES에 집중했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 GPU와 관련된 기업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MDS테크나 저스템, IMT 등 여러 기업들이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이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기업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이날장에서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날장에서는 같이 언급이 됐는데 저스템이나 IMT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외 CES 이슈 관련해서 다른 테마단 안으로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이 통신 장비나 양자 컴퓨터, 로봇이나 반도체 관련주들 이날장에서도 추가 상승을 보인 채 주가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CES 일단 계속해서 이틀 동안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재건 관련주들도 간만에 큰 상승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을 끼쳤기 때문인데 이르면 1월 말 정도에 종전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조선 관련주는 이 트럼프의 코멘트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동맹국의 선박을 활용해서 건조가 가능하겠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날장에서 HJ중공업이 16% 가까이 올랐고요. 하나오션도 12%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어제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 CES이니만큼 간략하게 한판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젠슨왕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주요 코멘트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년 만에 CES에 출격을 했고요. 기조연서 행사에 무려 10,000명 정도가 몰리면서 굉장히 큰 글로벌적으로 이슈를 끌었습니다. 다만 해당 행사 안에서 K반도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대장주의 주가 하락은 약간은 아프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 안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양자 컴퓨터 또 차세대 PC용 그래픽카드까지 일제히 공개하면서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동시에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을 콕 집어서 마이크론 메모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을 놓고 보자면 사실 해당 메모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사용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에 대한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는 출회가 됐었고요.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3분의 1까지 낮춰지면서 굉장히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1월 말 정도부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함께 주목해볼 두 번째 주요 이슈는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해서 새로운 훈련 플랫폼을 공개한다는 게 될 텐데요. 해당 AR 개발 플랫폼의 이름은 코스모스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앞으로 로봇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야심을 보였다라는 시장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젠슨왕 CEO는 앞으로 로봇 쪽이 챗 GPT처럼 대중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AI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챗 GPT 출시 직전과 이후가 나뉘는 것처럼 로봇도 앞으로 엄청난 대중화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건데요. 해당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주들 어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블랙웰과 관련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는 합니다. 신규 블랙웰 기반의 플랫폼에 HBM 576개를 탑재하는데 모두 SK 하이닉스가 해당 칩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코멘트를 어제 내놓긴 했습니다. AI 다음으로 볼 것은 양자 컴퓨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 파트너사인 제이시언 시스템이 GPU 공급의 90%를 담당하고 있죠. 어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또 오늘 어닝콜을 통해서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다소 보수적인 또 시각도 같이 공유가 되면서 시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또 손바닥만한 크기의 AI 슈퍼컴퓨터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AI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AI 계속해서 반도체와 AI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간밤 새벽 시간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HBM 테스트 하고 있는데 내일이 수요일인 것처럼,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내일이 수요일인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 콜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놨고요. 그리고 이 GPU에서 왜 메모리에 마이크론만 선택이 됐냐라는 질문을 놓고는 모르겠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조만간 SK 최태원 회장을 직접 만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해당 기대감 오늘 국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 외 주요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간의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과 이슈들입니다. 어제 KN솔과 워트,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냉각 기술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KN솔 같은 경우도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해 있는 액침 냉각 전문 기업이고요. 워트 같은 경우도 이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를 가지고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이 고성능과 관련해서 발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때문에 냉각 기술이 계속해서 같이 입에 오르고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상한가 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엔진은 개별 소식으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고 3년 동안 해당 계약이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오늘 장에서는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주요 글로벌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또 간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데이터 센터에 200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공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한데 이 수요와 공급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려는 움직임들, 투자를 통해서도 체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주들 간밤 미증시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처조류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 흐름이 나온 건데요. 글로벌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우버가 장중에 3%까지 올랐다가 결국 하락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이 자율주행 트럭 기업인 오로라 같은 경우는 결국 3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국내장에서 해당 이슈는 어떻게 소화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일단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은 끝이 났습니다.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다소 아쉬울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오늘 해당 이슈 또 국내 증시는 어떻게 풀어낼지 같이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 이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는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2% 내렸지만 빅테크 M7 중심으로 하락세가 강했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1.9%가량 그리고 1.1%가량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 전부 다 내렸는데요. 애플이 1%대, 엔비디아는 6% 이상 하락을 했고 테슬라도 4%가량의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빅테크를 중심으로 3대 주요 지수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강한 경제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지표가 강했나 보니까 12월 ISM 서비스업 PMI가 매우 강하게 나왔습니다. 54.1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사실 서비스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가격 지수가 6.2포인트 상승하면서
64.4를 기록하다 보니까 강한 건 좋겠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미 10년물 국채금리 4.675%로 치솟았다가 현재는 더욱더 큰 4.9%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6월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시각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서비스업 PMI가 그래도 50 이상 계속 유지하면서 확장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 강한 기업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한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일부 나타나긴 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M7 중심으로 하락장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7 종목 일제히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 빅테크를 중심으로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합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면서 중소형주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M7보다 작은 종목들과 완전한 중소형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을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고 또 인하 사이클이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되면서 올해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M7 중심으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빅테크 중심 이슈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CES 2025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블랙웰 슈퍼칩을 탑재한 GPU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형 AI 컴퓨터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도 출시했는데요. 이런 내용들 쌓인 시간에서 함께 다뤄봤죠.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전날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만큼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자리에서 공개했던 모든 것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모멘텀을 유발한다기보단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요를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 실망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 4%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게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타 1.95%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 친 트럼프 행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팩트체크를 없애고 정치 콘텐츠 되살린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7에 포함이 돼 있지는 않았지만 반도체주 중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죠. 밤사이에도 2.67%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새로운 AI용 GPU에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했다 한마디 던지니까 전장 시간의 거래에서도 크게 움직였는데 정규 거래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챙겨봐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미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조류 독감이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까지 전염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또 이례적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니까 지금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미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얻어서 모더나가 관련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밤사이에 백신 관련주 일제히 다 뛰는 모습들이었죠. 국내 증시로도 이런 백신 관련주의 변동성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도 한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서비스 가격 급등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업 PMI가 올랐던 부분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반등 신호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겠습니다. 일단 서비스업 PMI ISM 기준 54.2를 기록하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기준선이 되는 50위 확장 국면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업 확장이 미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겠지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가격이 함께 급등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세부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네모를 쳐놨죠. 프라이스, 가격이 지금 6.2% 오르면서 faster,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다 보니
보니까 시장이 인플레 반등에 따른 다른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차트 함께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1월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3월에는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시장인데 지금 보시죠. 6월까지도 인하가 조금 뒤처질 것 같다. 6월에나 첫 번째 올해에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월로 예상했던 게 6월로 밀리다 보니까 6월, 올해는 정말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경제 지표가 나오다 보면 여기서 또 어떻게 동결 쪽으로 또 기울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굉장히 후퇴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함께 뛰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지금 밤 사이에 또 10년물 국채금리 크게 오르면서 4.7%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 후퇴감과 더불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함께 오르다 보면 오를수록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 4.5에서 4.6% 정도까지는 용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4.7%를 돌파하게 된다면 시장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업 PMI 확인 후에 달러 인덱스 다시금 108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1,450원대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진정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변동성이 나올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밤사이 하락했지만 마이크론 탑재 발언으로 마이크론은 또 오르는 모습이었죠. 과연 국내 반도체주는 오늘 어떤 움직임 나타낼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젠슨 황이 언급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 밤사이에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관련된 최태원 회장도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언급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챙겨봐야겠고 다만 양자 컴퓨터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 역시 젠슨 황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과 Q&A를 진행을 했는데 유용한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우리가 진짜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아마 20년 후쯤 될 것 같다라는 그 발언 한마디가 지금 뉴욕 증시에서 시간외 거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변동성 예상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CES 2025 현지 시간 7일이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시간으로 밤사이에 개막을 했는데 관련주 주목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슈 챙겨보셔야겠고요. 조류 독감 관련해서 국내 백신 관련주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시그널들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